삼국시대 왕들의 업적과 발전 과정. 고구려는 BC 37년 주몽이 건국하였고 태조왕과 고국천왕을 거치며 중앙집권을 확립하였다. 고구려 태조왕은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고 현도군을 공격하여 만주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했으며 낙랑을 자주 공격했다. 고국천왕은 행정적 성격이 오부체제로 전환하고 부자상속제를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했으며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했다. 동천왕은 오와 수교와 고위를 견제했으나 서안평 공격에 실패했고 위나라 관구범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당했다. 미천왕은 서진 약화와 5호 16국이 혼란을 틈타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랑과 대방을 축출하여 한사군을 업했다. 고국원왕은 전현 무용시의 침입으로 환도성이 함락당하고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 패사당했다. 수수림왕은 부족을 통합하고 전진과 수교했으며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여 고대 국가를 완성했다. 광개토대왕은 후현정벌과 숙신정벌을 통해 만주로 영토를 확장하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으로 진출했으며 신라의 침입한 회를 격퇴하고 동예를 완전 통합했다. 고구려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고 홍알령 일대의 초원을 장악했으며 남북조와 교류하며 중국을 견제했다. 남하 정책을 통해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한반도 이남 지역을 확보하여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차지했다. 이에 백제와 신라는 낮에 동맹을 체결하여 대항했고 장수왕은 백제 계로왕을 패사시키자 백제 문주왕은 웅진성으로 천도했다. 신라를 침공하여 중령하산만 영토와 한강을 점유하고 중원 고구려비를 세워 넣으며 관제와 행정 조직을 정비했다. 문자왕은 부여를 완전 정복하여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 영양왕은 요소를 선제 공격했으나 살수대첩에서 수양제를 격파했다. 고장왕 때 당태종이 침입했으나 안시성 싸움에서 막아냈고 영계소문은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고구려 영계소문이 쌓은 천리장성은 북쪽의 부여성에서 남쪽의 요동반도 끝에 비사성에 이른다. 광개토대왕 능비는 장수왕 414년에 세운 것으로 고구려 개국과 주몽 설화, 비석의 건립상황, 영토 확장과 외분 격퇴 사실, 수묘인 명당과 수묘 지침, 수묘 관리 규정이 쓰여 있다. 광개토대왕 능비문은 용비어천가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동북통감의 최초의 역사 기록이 있다. 중원고구려비는 화강암 자연석에 고조란 서체로 새겨졌으며 서도의 고려대왕이라고 쓰여 있고 고구려 관직명이 새겨져 있다. 매금이 규정을 통해 장수왕이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주로 중국 남북조 및 북방 민족과 무역했고 백제는 남중국 및 외와 활발히 무역했다. 신라는 BC 57년 박혁거세가 건국하였고 초기엔 박, 석, 김 삼성이 번갈아 감여왕이 되었으나 점차 김씨가 세습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 진출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중국과 교역했다. 4세기 초 고구려와 백제에 의한 낙랑, 대방 축출로 해상중개 무역이 쇠퇴했고 금관가야는 해상무역으로 번성했으나 국력이 약해졌다. 백제는 BC 18년에 온조가 건국하였고 귀족 중심의 정치체제였으며 왕권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였다. 근초고왕 때 중국, 백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발달했다.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였다. 고구려 미천왕은 낙랑을 축출했고 고국원왕 시기에는 전현 모용시에 침입이 잇었다. 백제 계로왕은 북위에 표를 올려 고구려를 협공할 것을 요청했고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으로 패사했다. 신라 지증왕은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정벌했다. 지난해 사로국에서 출발하여 경주 지역의 토착민과 유이민 집단이 결합하여 건국되었다. 신라 내물왕은 낙동강 유역의 진안을 장악했고 김씨에 의한 왕권 세습이 이루어졌다. 왕권 강화와 함께 왕호 로마립간을 사용하고 고구려의 도움으로 전진의 위두를 파견하여 중국 문무를 수용했으며 금방가야를 공격하여 낙동강 유역에 진출했다. 신라 눌지왕은 백제 비유왕과 낮에 동맹을 체결하고 부자 상속제를 확립하여 왕권을 강화했으며 무코자에 의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신라 소지왕은 백제 동성왕과 결혼 동맹을 체결하고 우평과 우역을 설치했으며 육촌을 육부로 개편하여 행정구역을 마련하고 경주의 시장을 개설했다. 신라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계칭하고 왕으로 왕호를 계칭했으며 지방 예주군을 정비하고 각주의 군주를 파견하고 동시전을 설치하여 시장을 관리했다. 또한 우경을 실시하고 수리시설을 개선하고 순장을 금지하고 상복을 제정했으며 이사부로 하여금 울릉도와 부속 도서인 우상국을 복속하도록 하고 하나 정책을 추진하며 북위에 사신을 보냈다. 신라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골품제도를 정비했으며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고 병부를 설치했다. 상대 등 제도를 확립하고 17관등제를 마련, 공복을 제정했으며 2차 돈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 흑륜사 건립을 시작하고 금방가야를 정복했다. 신라 진흥왕은 풍주와 신주를 설치하고 거칠부의 개국사를 편찬하게 했으며 황룡사와 흑륜사를 건립하고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불교 교단을 정비하고 연등회와 팔관회를 최초로 시행했으며 한강 유역장 악후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하고 대가야를 정복,
함경도 지방으로 진출했다. 신라 진평왕은 위화부, 조부, 예부를 설치하고 원광법사를 통해 수나라에 걸사표를 바쳤다. 신라 선덕여왕 시기에는 비담의 난과 염종의 난이 일어났으며 황룡사 구층 목탑과 첨성대, 군왕사 모천석탑을 건립했다. 신라 진덕여왕은 김춘추를 당해 파견하여 태평송을 바치고 나당연합을 이루었으며 동서 외교를 진행했다. 신라의 품주는 진덕여왕 때 집사부와 창부로 개편되었다. 무열왕은 진골 출신으로 왕위 독점, 갈문왕 제도 폐지, 왕권 강화, 사정부 설치, 최초로 중국식 시효인 태종을 사용했다.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하고 우의방부를 설치했다. 외사정은 문무왕 때 지방관 감찰을 위해 설치되었다. 신문왕은 김음돌의 난 진압을 계기로 전제왕권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을 숙청했으며 집사부 등 14부 반청을 설치하고 노급을 폐지, 관료전을 지급, 국학을 설치했다. 국학은 예부에 속했으며 경덕왕이 태학감으로 고쳤으나 해공왕이 옛 이름으로 되돌렸다. 경덕왕은 노급을 부활시키고 사원의 면세전을 증가시켰으며 중시를 시중으로 고치고 국학의 제업밥사와 조교를 설치, 지방위 구주와 군현의 명칭을 중국식 한자 이름으로 바꿨다. 신라 성덕왕 때 정전이 지급되었다. 해공왕은 대공의 난과 96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으로 피살되었고 김양상이 선덕왕에 즉위하면서 왕위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김지정의 난을 진압한 김양상이 선덕왕에 즉위하면서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었고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집사부 중시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헌덕왕 때 김원창의 난이 일어났고 김범문의 난도 있었다. 문성왕 때는 장보고의 난이 있었다. 진성여왕 때는 대구와 상이 3대목이라는 향가집을 편찬했고 부처에서 도적이 일어났으며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신라 하대에는 왕권이 약화되고 상대 등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신라는 박혁것의 시기 거서관이라는 군장이 다스렸고 이후 남해 차차홍 시기에는 제사와 정치 기능이 분화되었다. 유리 이사금 시기에는 이사금이라는 연장자가 왕위를 계승했으며 뇌물마립간 시기에는 고구려의 원조 로괴구를 격퇴했다. 마립간은 대군장을 위미하며 강화된 왕권을 반영한다. 거서관은 왕을 뜻하고 차차홍은 무당을 의미하며 이사금은 이가 많은 연장자를 의미한다. 온조는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백제를 건국하고 고이왕은 율령반포, 육좌평 16관 등 정비, 관복 제정, 한강통합, 왕위세 습제를 시행하고 남당을 설치했다. 근초고왕은 부자상속제를 확립하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부번왕을 패사시키고 마한을 통합, 가야와 탐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요서, 산둥, 규슈에 진출하여 동진, 외와 칭교하고 칠지도를 하사했다. 침류왕은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 불교를 승인했고 비유왕은 신라와 낮에 동맹을 체결했다. 계로왕은 북위에 국서를 보냈으나 위례성이 함락되어 패사당했고 문조왕은 웅진으로 천도했으나 왕권이 약화되었다. 동성왕은 국력을 회복하고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고 탐나를 정복했다. 백제는 무령왕 때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세력을 견제했으며 양나라의 고구려 협공을 요청했다. 성왕은 사비천도 후 남부여로 계층하고 중앙제도를 22부로 확대 개편,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일본의 불교를 전파했으나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 패사했다. 위자왕은 고구려와 연맹하여 신라를 공격, 40여 개 성을 차지했다. 백제의 건국 세력은 부여, 고구려 계통의 북방계였다. 삼국의 고부는 주검매 납시설에 따라 구덩식과 굴식으로 나뉘며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 돌널무덤 등이,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 북무덤 등이 있었다. 삼국시대 고분 문화와 제도, 돌널무덤은 석관묘이고 돌무지무덤은 적석총이다. 장군총은 7층의 계단식 돌무지무덤이며 벽화는 없다. 굴식돌방무덤은 횡열식이며 널방과 봉분이 있고 고구려 고분에서 주로 벽화가 나온다. 무용총, 상형총, 각저총, 강서대묘에서 벽화가 발견되었으며 상형총 굴식 돌방무덤은 서역의 영향으로 기사도 등 벽화가 있다. 벽화는 초기 풍속도의 서후기 무사도로 변했다. 통일전 신라는 고구려 와백제의 영향으로 굴식 돌방무덤이 제작되었다. 돌무지던 널무덤은 수혈식이며 적성목각군이라 고도 불리고 주로 신라 무덤 양식이다. 천마총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면 말의 배가리게 가 그려진 천마도는 돌무지던 널무덤인 천마총에서 발견되었다. 돌무지던 널무덤은 통일 이전에 만들어진 묘지 형태이다. 금관, 가락바퀴, 호우명 그릇은 돌무지던 널무덤에 서나왔다. 통일 전후에는 작은 굴식돌방 무덤이 만들어졌으며 영주수능 어숙묘와 경주 용강동 고분은 신라의 굴식돌방 무덤이다. 경주 용강동 고분에서는 토용과 청동제 12지신상이 발견되었다. 신라의 12지신상은 통일 이후 굴식돌방 무덤에서 나타나며 문무왕릉은 수중 등이고 화장되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식 화장이 유행했고 작은 굴식돌방 무덤 둘레돌의 12지신상을 조각했는데 성덕대왕릉,
괴릉, 김유신묘에서 12지신상이 나타난다. 백제의 한성시대에는 돌무지 무덤인 석촌동 고분이 있었고 고구려의 영향력이 있었다. 웅진시대의 무령왕릉은 일본산 금송으로 만들 어졌고 남북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도교의 영향을 받은 왕과 왕비의 지석이 최초로 발견된 전축분, 즉 벽돌무덤이고 벽화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송산리 1에서 5호분에서는 벽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송산리 6호분에서는 사신도와 일월도 등 벽화가 발견되었으며 남조양나라의 영향과 외화의 교류를 보여주는 벽돌무덤이다. 사비시대에는 능산리 고분에서 굴식돌방무덤과 연암은 비웅문이 발견되었고 능산리 절터에서는 금 동대양로가 발견되었다. 신라에서는 삼수경이 설치되었고 통일신라 신문왕 때에는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오수경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삼경을 두었으며 고려 문종 때 동경을 폐지하고 남경 한양을 설치했다. 남당은 신라와 백제를 위미하며 군신회의는 왕권 강화를, 화백회의와 정사암회의는 귀족회의로 왕권을 견제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말단직인 도사를 두어 성을 다스렸다. 삼국시대 최고 수반의 명칭은 고구려에서 대대로 또는 대망리지, 백제에서 상좌평, 신라에서 상대 등이었다. 고구려는 고관직을 형이라고 불렀으며 그 외 관직 명칭은 상가와 패자였다. 주부는 재정을, 내평은 내물을, 외평은 외물을 담당했다. 고구려의 법률 제도에 따르면 모반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가 되었으며 반역자, 패전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다. 또한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배상해야 했고 우마를 죽인 자는 노비가 되었다. 백제의 법률 제도에 따르면 절도죄는 2배 배상과 동시에 유형에 처했으며 반역자, 패전자, 살인자는 목을 베었다. 또한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때 3배 배상과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했고 간음한 자는 남편 집의 노비로 삼았다. 고구려는 반역자를 화형에 처하고 가족을 노비로 삼았으며 간음한 자는 남편 집의 노비로 삼았다. 백제는 도둑질한 자를 유배 보내고 2배를 물게 했다. 삼국은 지방행정 단위를 구분하고 장관을 파견해두며 말단 단위에는 도사를 파견했다. 고구려는 5부의 욕살, 백제는 5방 예방령, 신라는 주의 군주를 파견했고 통일신라는 구주의 총관과 도독, 오수경의 사신을 파견했다. 삼국의 지방행정 조직은 군사 조직을 겸했으며 신라는 서당과 육정이 국방위 핵심이었다.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군사 단체로 고구려는 선비, 백제는 수사, 신라는 화랑이 있었다. 고구려의 제가 회의와 백제 정사함 회의는 다수결, 신라의 화백 회의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신라 화랑도는 진골만 입도 가능한 화랑과 평민도 입도 가능한 낭도로 구분되며 수양, 사교, 제천 행사, 무술교육 등을 통해 계급 간 갈등을 조절하고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화랑도는 국선도, 풍류도, 풍월도라고도 불리며 무의자형과 신선사상을 반영했다. 고구려는 강서고분의 사신도와 영계소문의 도교 장려를 통해 도교를 수용했으며 백제는 연암은 벽돌, 금동대향로, 무령왕릉 지석을 통해 도교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통일신라 시대 최치원 위사삼비문 또한 도교와 관련이 있다. 제가 외에 정사함의 의, 화백회의는 부대표자 회의의 뿌리를 두고 고려와 조선의 정치 운영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유기와 신집,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 등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신라의 관등제는 골품제 위제약을 받았으며 복색의 차등을 두었고 사색 공복제는 골품이 아닌 관등의 높낮이에 따라 결정되었다. 신라의 관등은 경위제 17관등과 외위제 11관등으로 나뉘었고 중앙관제는 위화부와 집사부 등이 있었다. 신라의 지방행정조직은 6부, 5주, 3수경으로 구성되었다. 백제의 지배층은 부여시와 팔성의 귀족으로 구성되었고 관등제는 솔계열, 덕계열, 무명계열로 나뉘어 삼색 공복제가 시행되었다. 백제는 고이왕 때 6좌평 16관등을 정비하고 복색을 마련했으며 5부 5방 22담로 조직을 통해 중앙 집권을 강화했다. 고구려의 관등은 형계와 사자계로 나뉘었고 5부족 연맹체로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주부, 무태, 승이 있었다. 소노부와 계루부는 왕족, 절노부는 왕비족이었으며 대가는 사자, 조회, 선인을 다스렸다. 계루부와 소노부는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영성 제사를 함께 지냈으며 왕족, 왕비족, 전 왕족의 대가를 고추가라 하여 우대했다. 삼국시대의 유적, 우리나라 금성문으로는 점재현신사비, 중성리신라비, 영일냉수리비, 봉평신라비가 있다. 점재현신사비는 가장 오래된 비석이며 중성리신라비는 재물소송 평결문이다. 영일냉수리비는 재산분쟁 논의와 귀족회의 기록을 담고 있으며 봉평신라비는 율령관계와 관등제 확립을 보여준다. 봉평신라비는 버풍왕 시기 율령관계와 관등제 확립, 지방통치 및 촌락구조를 보여준다.
영천 청제비는 버풍왕 때, 남산 신성비는 진평왕 때 지방 통치와 남산 신성 축조 서약을 담고 있다. 임신서기석은 화랑도 영부 자료이며 진흥왕 순수비는 창령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등이 있다. 단양적 성비는 진흥왕 때 척경비로 영토 확장 정책 반영과 민심 수습, 관직명, 율령 정비를 보여준다. 진흥왕은 함흥 평야를 점령하고 비열을주를 설치하여 옛 옥저 동해 영역을 통합했다. 최치원의 사삼비명 난낭비 서문은 화랑도를 해설하고 유불도의 복합화를 보여주며 시무십조를 진성여왕에게 제시하고 해인사 묘길상탑지를 통해 진성여왕 당시 사회상을 묘사했다. 사택지적비는 백제위자 왕 때 사택지적이 새긴 것으로 백제 금석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백제 미륵사는 무왕의 팽창위지를 반영하여 중앙에 거대한 목탑을 건립하고 동탑과 서탑을 배치했다. 백제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계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목탑 약식을 따랐으며 2층 이상에서 탑신이 점차 줄어들도록 만들었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은 신라 선덕여왕 때 분황사 창건시 만들었으며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고 문설주의 입체감이 돋보이며 모서리에 화강암으로 조각한 사자상을 배치했다. 황룡사 9층탑은 선덕여왕 때 자장의 요청으로 건립되었으나 고려시대 몽골 침입 시 소실되었다. 통일신라 탑의 특징은 이중기단 위에 3층으로 쌓는 석탑 양식을 완성하여 안정감과 균형미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은 문무대왕의 수중능 이마주 보이는 가문사 터에 배치되었으며 신라시대 석탑 중 가장 큰 탑이고 전탑 양식의 시초가 되었다.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전남구례에 있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은 석가탑이라고도 불리며 무늬가 없고 선이 간결하여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 경주 다보탑은 석가탑 옆에 있으며 화려하고 세련된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 말기에 등장한 이형 석탑으로 기단부에서 탑신부까지 사면에 천인조각이 새겨져 있다. 진전사는 가지산파를 계산한 도예국사가 창건에 드며 이련이 출가한 곳이 기도하다. 선종이 유행하면서 승탑이나 탑비가 지어졌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있다. 부도는 통일신라 말기에 유행했으며 원광법사 위부도가 우리나라 최초 위부도이다.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은 팔각원등형의 부도로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다. 배릉은 원성왕릉이며 4마리 돌사자상과 함께 문인석이 발견되었다. 법주사상 사자석 등은 통일신라 성덕왕 때 만들어진 사자조각상이다. 발해의 석등은 고구려 위영향을 받아 힘찬 모습이 특징이며 발해석조 미술의 대표작이다. 경주베리 석불입상은 신라 불상이며 영가 7년명 금동열에는 고구려 불상, 서산마의 삼존불은 백제불상이다. 삼국시대에는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많이 제작되었고 석굴암의 불상은 불교의 이상세계를 구체화했다. 통일신라의 공예로는 무열왕능비 받침돌, 법주사상사자석 등, 상원사종, 성덕대왕신종 등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지역에 따라 삼국의 전통을 계승한 석탑이 조성되었으며 개성 불일사 5층 석탑은 고구려, 부여 무량사 5층 석탑은 백제와 통일신라, 개성 헌화사 7층 석탑은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 부석사는 통일신라의 승려 위상이 세웠으며 조사당에는 고려시대의 사천왕상 벽화가 그려져 있다. 원주 법천사지 광국사 현묘탑은 고려 전기의 탑으로 특이한 형태와 뛰어난 조형미를 지녔다. 논산 관축사 석조미륵 보살입상은 광종 때 공사를 시작하여 목종 때 완성되었다. 월정사 팔각구 층탑은 고려 전기 양식으로 송나라 양식을 띠며 다각다층탑을 대표한다. 개성 흥국사 석탑은 강감찬이 거란 격퇴 후 기념으로 세웠으며 신라의 정통 양식을 계승했다. 개성 헌화사 7층 석탑은 고려 전기 현종 때 건립되었고 신라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의 특징을 나타낸다. 개성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려 후기 목조 양식으로 원의 석탑을 본떴으며 원간섭기에 조성되었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무의사 극락전은 15세기에 건축되었으며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은 17세기에 건축된 규모가 크고 다층 구조로 된 건축물이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세조 때 건설되었다. 개성 만월대는 조선 태조 때 창건되었고 홍건적 침입으로 소실될 때까지 고려왕의 주된 거처였다. 삼국시대에는 금동미 륵보살방가사유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불병좌상은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불상이다. 고려 초기에는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 가열의 좌상과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만들어졌다.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 레좌상은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 불상이다. 상정고금예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지만 현존하지 않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직지심체유절이다.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고려의 대표적인 벽화이며 향약구급방은 현존하는 최고의 위서이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 초기에 건립되었으며 고려 후기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삼국시대 사회 및 경제생활, 골품제도는 각 부장관과 지방장관, 장군을 징골 많이 할 수 있었고 징골은 자색 관복을 입을 수 있었다. 주의 장관인 총독과 도독은 아창까지 임명될 수 있었지만 징골이 독점했다. 신라의 골품제는 황색, 청색, 비색, 자색의 관복, 자기, 용기, 가옥 등을 두품에 따라 결정하는 신분제도였다. 골품은 왕경인과 지방 수경의 지배층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성골, 징골, 여섯두품, 오두품, 사두품 등으로 구성되었다. 통일신라 이전에는 왕경인과 수경인에게는 경위제가, 지방민에게는 외위제가 적용되었다. 무열왕 이후에는 징골부터 사두품까지 4개 구성으로 나뉘었고 각 두품은 승진 상한선이 존재했다. 여섯두품은 아창까지, 다섯두품은 대남아까지, 네두품은 대사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여섯두품은 신분적 제약으로 상대 등이나 집사부 시중에는 오를 수 없었으며 증위제를 통해 하급 신분층의 불만을 무마하려 했다. 신라 중대에는 왕건과 결탁했으나 하대에는 징골 중심의 골품제 모순으로 인해 반골품 세력이 돼 어호족과 결탁했다. 여섯두품은 등난, 귀성이라 하였고 징골에 비해 신분적 제약이 있었다. 신라 말 호족은 징골 귀족, 토착 세력, 상인, 군진 세력 등으로 구성되어 막대한 농장과 사병을 소유하며 지방을 장악했다. 이들은 육두품과 결탁하고 선종을 후원했으며 고려 건국 후중앙 관리나 지방 호족이 되었다. 화랑도와 화백회의는 시족 사회 전통의 유습이며 원광법사의 세소곡에는 불교 가치의 현실적 수용을 보여준다. 원성왕의 독서 3품과는 왕권 강화 목적이었으나 골품제로 실패했다. 고구려는 호화계인을 기준으로 조세를 징수했으며 일본의 종이, 업, 맷돌 등을 전파했다. 태학이라는 국립교육기관과 경당이라는 사립교육기관이 있었다. 조세는 매호마다 인두세로 배나 곡식을 징수했고 경모법을 사용하여 호마다 3등급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했다. 세 사람마다 인두세로 포 5필과 곡식 5섬을 수취했다. 경모법은 고구려와 신라의 토지 면적 단위였으며 통일신라 이후 결부제로 전환되었다. 결부제는 토지의 면적 단위이자 조세 수취 단위로 생산량 단위로 조세를 부과했다. 삼국시대에는 12법이 발달하여 휴경농법이 성행했으며 철제농기구가 점차 보급되어 6세기경에는 쟁기, 호미, 괭이 등이 널리 사용되었다. 농민들은 사유지를 경작하거나 귀족의 땅을 소작했고 소를 이용하기도 했다. 민정문서는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행정 파악, 인정 파악 및 조세 관리를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촌주가 직접 작성하여 두며 지방 통제 강화나 중앙 집권과는 관련이 없다. 토지 소유권은 파악할 수 없고 면적만 표시되며 조세 징수와 부역을 위한 조사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통일신라 경덕왕 때 서원경 부근 세계 촌의 민정문서가 작성되었고 촌에서 역을 부과할 수 있는 정의 총수를 파악했다. 자연촌 단위로 조사에 뜨며 촌주는 3년마다 촌민을 성별과 연령별로 나누어 6등급으로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급으로 기록했다. 촌주는 지방 유력자로 현령의 통제를 받았으며 3에서 4개 촌을 관할하며 노동력을 동원했다. 평민, 노비, 여성, 노인, 어린이도 조사 대상이었고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호를 구분하여 개별호 등급과 농민생활 수준을 반영했다. 호의 증강, 마소수, 노비수, 나무수를 기록했다. 통일신라의 생산력 중심은 농민이었으며 노비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다. 통일신라의 경제제도는 토지보다 노동력을 중시하는 귀족 중심 편제였다. 촌주는 토착 세력으로 직력의 대가로 촌주의답을 지급받았으며 연수유답과 전답은 구별되었다. 연수유답은 정남이 보유한 토지로 경작 노동력과 가족 구성원이 분담하여 수확을 사유화했으며 개인 사유지로서 매매 등이 금지되었다. 관모전답, 내실형답, 촌주의답은 공동 경작했다. 연수유답은 호별 소유로 경제적 독립을 의미했다. 통일신라 때는 토지와 사람을 함께 묶어 민정문서에 기록했으나 고려에 와서는 토지와 사람을 분리하여 조사했다. 촌주는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문서를 작성했다. 내실형답은 촌민의 공동경작을 의미한다. 통일신라 하대의 사회적 변화와 특징. 신라 중대는 무열왕계 시대이며 해공왕이 마지막 왕이었다. 신라 하대에는 무열왕계와 원성왕계의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었고 지방호족이 반반제를 통해 자기 지역을 다스렸다. 선종과 부도가 유행에 들며 왕위 쟁탈전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호족이 성장했다.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장보고의 난이 일어나드며 상대 등 중심의 족당 정치가 나타났다.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집사부의 권한은 약화되었으며 진골 세력이 강화되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수취체제의 모순으로 농민이 몰락하고 초적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풍수지리설이 발달했다. 통일신라 시대 귀족은 시급과 노급을 통해 농민을 지배하고 조세와 공물을 징수했으며 노비, 목장, 성, 별장을 소유했다. 이들은 시급과 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고 당과 아라비아에서 사치품을 수입했다. 고대에는 인삼과 차가 재배되었으며 특히 차는 흥덕왕 때부터 본격화되었다. 수공업으로는 비단부 문이 발달했다. 통일 이후 경제력이 향상되어 경주의 인구와 상품 생산이 증가했고 효소 왕대시와 남시가 설치되었다. 대일 무역은 8세기 이후 증가했으며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고 산둥반도에 법화원을 건립했다. 신라인은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의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 등의 거주지를 형성했다. 통일신라는 당과의 무역을 활발히 했으며 초기에는 일본과의 교류가 제한되었으나 8세기에 활발해졌다. 이슬람 상인이 울산 지역에서 무역하기도 했다. 경주 인구 증가와 상품 생산 증가로 효소왕대시, 남시가 설치되었다. 삼국시대 당항성, 통일신라시대 울산항과 청해진 등이 무역항으로 기능했다. 신라시대에는 지방세력 감시를 목적으로 상수리 제도를 시행했다. 삼국통일 과정은 나제동맹 체결 후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독부가 설치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적성전투, 매소성전투, 기벌포전투에서 신라군이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여 안동도 호부를 요동으로 쫓아내고 삼국통일을 달성했다. 삼국통일의 한계는 외세에 위존했으며 대동강의 서원산만 이남을 국경으로 확보했다는 점이다. 고구려 부흥운동은 권모장, 고현무, 안승 등이 주도했고 백제 부흥운동은 도침, 흑치상지, 부여풍 등이 주도했다. 신라 중대는 삼국통일 후 전제왕권이 확립되었으며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고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집사부는 통일신라 최고위 행정기관으로 중앙관청 중 하나이며 기밀사무를 담당했고 장관은 중시였다. 중시의 설치로 왕과 관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통일신라 시대 시중은 왕권의 지배를 받으며 행정부적 성격을 띠고 화백회의를 보완했다. 신라 하대에는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되며 집사부 중시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삼국시대의 유교 및 불교의 발전과 전파. 삼국시대에는 한학이 발달했으며 고구려는 태학에서 유교 경전을 교육했고 백제는 박사 제도를 통해 일본의 유교 경전을 전달했다. 신라에서는 임신석이석을 통해 유교 수용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 시대 유교는 골품제도와 불교에 대항하며 관리 등용에 활용되었고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하고 성덕왕 때 공자와 제자들의 화상을 국학에 안치했다. 통일신라의 유학자 김대문은 화랑세기와 계림작전을 통해 신라 문화의 주체적인식을 드러냈다. 강수는 외교문서 작성에 능했으며 설총은 유교 경전에 능통하고 이두를 정리하여 화왕계를 저술했다. 최치원은 개원필경, 제왕연대력 등을 남겼으며 당의 빈곤과에 합격했고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제시했으며 날랑비서문에서 삼교회통 사상을 반영했다. 자장은 선덕여왕 때 화엄사상을 소개하고 불국토 사상 및 호국불사를 일으켜 통도사 등을 창건했다. 원효는 불국토로 즐거움만 가득한 극락세계를 가르쳤다. 원효는 아미타 신앙을 바탕으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정토신앙을 보급하여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다. 경주 분황사를 중심으로 법성종을 창시했으며 일심사상을 통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상을 펼쳤다. 또한 화쟁사상을 통해 불교 종파를 통합하려 했고 화엄경소를 통해 불교 사상적 이해의 기준을 확립했다. 무예사상을 바탕으로 무예행을 실천하며 정토신앙과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위상은 화엄종을 개창하고 우리나라 화엄사상과 관음신앙을 정착시켰다. 그는 지엄에게서 화엄경을 전수받았으며 문무왕의 도성 축성을 반대했다. 위상은 화엄사, 부석사, 낙산사 등 많은 사찰을 창건했고 화엄일승법계도는 화엄사상의 유지를 반영한다. 화엄사상은 모든 관계가 상호위존적이면서 조화를 이룬다는 일즉다 다지길 사상을 담고 있다. 신라의 화엄사상이 전해진 것은 자장에 의해서이고 위상 때부터 화엄교 합의 계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화엄종은 원흉 즉 조화의 사상을 제시하여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대립과 지배층 내부 항쟁을 지향하고 하나의 질서 속에서 화합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상은 진골 귀족의 환영을 받았고 통일 후에는 왕권 강화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김교각은 성덕왕의 아들로 당나라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았으며 구 화산에서 화엄경을 설파했다. 태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호천축 국전을 지었다. 원칙은 유식불교를 강의하고 해신밀경소를 저술하며 규기와 논쟁했다. 신라 불교의 업설은 왕즉불사상과 연결되어 전제 왕권 강화에 기여했으며 불교식 왕명이 유행했다. 버풍왕부터 진덕여왕까지 왕즉불사상의 영향으로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
금동미륵보살방 가사유상은 삼국시대 공통으로 제작되었으며 통일 이전 미륵신앙의 유행을 반영한다. 금동미륵보살방 가사유상을 모셔놓은 사당을 미륵전이라고 한다. 신라에서는 황룡사와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여 국가의 부강함을 기원했고 백좌강회를 통해 국가 안녕을 기원하며 불교의 호국적 성격을 나타냈다. 화랑도와 향도에 반영된 사상은 미륵신앙이며 미륵불신앙은 화랑도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신라하대에는 사회 혼란으로 법을 주관하는 비로 잔화불과 마해석불이 주로 제작되었다. 신라불교는 호국불교, 현세구복적 성격, 토착신앙과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황룡사 9층 목탑과 백좌강회는 호국불교를 반영한다.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쌓은 쌍탑 형식의 석탑이 유행했고 음통이 있는 범종이 주조되었으며 8가번당형을 기본으로 하는 승탑과 탑기가 유행했다. 일본 고대 문화는 고구려의 고분벽화 영향을 받은 다카마스 고분벽화, 삼원종 유해, 신라의 호국불교와 밀착된 특징을 보였다. 백제는 아직이, 왕인, 단양이 고안무, 놀이치사계, 해총, 관륵, 아좌태자 등이 일본의 한문, 유교경전, 불상불경, 계율종, 천문지리 둔갑술, 초상화 등을 전파했고 오경박사, 위학박사, 천문박사, 화가들이 백제 문화를 전파하여 일본 목탑 가람 건축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는 승랑, 해자, 담징 등이 삼원종, 쇼토쿠 태자 교육, 호류사 금당벽화, 종이, 붓, 법, 맷돌 등을 일본에 전했다. 영유왕 때 해관은 삼원종을 개조했고 고장왕 때 도연은 일본세기를 저술했다.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과 제방 쌓는 기술을 전파했으며 통일신라 시대에는 원효, 강수, 설총이 불교와 유교 문화를 전파했다. 심상은 위상의 화엄사 상을 일본에 전파했다. 가야의 성립과 발전. 가야는 낙동강 하류 변한 12국에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출현했으며 벼농사 중심이 농업이 발달했다. 변한 지역은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일본 등으로 수출되었고 덩이쇠 등 위철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금관가야는 철의 생산과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군과 외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이 발달했으며 김해의 금관가야는 해상교통이 발달하여 일본 규슈에 많은 소국을 건설했다. 금관가야는 낙랑군과 외의 규슈를 연결하는 국제교역을 주도했다. 금관가야는 백제, 외와 연결하여 신라와 맞서기도 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금관가야의 대표적 유적지이다. 고구려와 백제에 의해 낙랑, 대방이 축출되면서 금관가야의 중개 무역이 쇠퇴하고 주도권이 약화되었다.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대표적 유적지이다. 농업과 철 생산이 국력 유지의 수단이 되었다. 6세기 초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었으며 신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 백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6세기 초고령의 대가야는 소백산맥 서쪽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남원과 임실 지역을 일시적으로 차지했다. 소가야의 중심지는 고성이며 고성주는 성산가야 위 중심지였다. 금관가야는 버풍왕 532년에, 대가야는 진흥왕 562년에 멸망했다. 발해의 발전과 문화. 발해는 1대 고왕 대조영이 698년에 진이라는 국호로 만주 동부 동모산에서 건국하고 천통이라는 연호를 썼다. 713년 당해 위에 대조영이 발해군왕으로 임명되며 국호를 발해로 바꿨다. 이대 무왕 대무예는 당과 신라를 견제하고 일본에 국서를 전달하며 일본과 돌궐을 연결했다. 장문유의 수군으로 하여금 산동 지방을 공격하게 했고 신라는 발해 남쪽 변경을 공격하여 원산만 이남 지역을 얻었다. 3대 문왕 대흥무는 대흥이라는 연호를 쓰고 중앙 조직을 정비했으며 당과 화친하여 문물을 수입했다. 대흥무는 삼성육구제 정비, 말갈 복속, 당과의 교류, 신라와의 교류를 추진했다. 선왕은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 오경 15부 62주위 지방 제도를 정비하여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발해는 대인선 때 거란 위 침입으로 멸망했다. 프란성은 발해 멸망 당시의 수도였던 상경용천부를 가리킨다. 발해는 오경 15부, 62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방에는 도독, 자사, 현승을 파견했다. 국왕은 황상 또는 대왕이라고 칭했으며 당나라의 모피, 오황, 구리, 말 등을 수출했다. 지방 향초는 촌주가 다스렸고 지방관은 고구려인, 촌장은 말갈인을 임명했다. 발해의 오도에는 당, 신라, 일본, 거란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발해는 당의 삼성육구제를 수용하여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미충, 인, 위, 지, 예, 신이 육부를 두었다. 발해는 정당성을 최고 기구로 운영하고 대내상이 장관을 맡았으며 좌사정에 는충, 인, 위를, 우사정에는 지, 예, 신을 두었다. 발해의 예부는 신라의 좌우이방보와 고려의 형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으며
군사제도는 12로 운영되어 왕궁과 수도를 경비하는 중앙군과 지방관이 지휘하는 지방군으로 구성되었다. 중정대는 신라의 사정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고 교육기관인 주자감에서는 왕족과 귀족 자제들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문적원은 경적, 도서, 비문, 제문을 관리하는 기구였으며 사빈신은 통일신 나위 영객부와 같은 기능을 담당했다. 고려의 호부에 해당하는 발해의 부서는 인부였고 신부는 고려의 공부에 해당했으며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다. 발해는 신라와 당을 견제하기 위해 돌궐, 일본과 친교를 맺었다. 발해는 고구려적 요소와 당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관계를 체결했다. 고구려적 요소로는 온돌, 천장의 모주림 구조, 불상 양식 등이 있으며 당적 요소로는 삼성육구, 주작대로 등이 있다. 발해의 경제는 밭농사 중심이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이루어졌으며 목축과 수렵도 발달했다. 명마, 모피, 녹용 등을 생산하여 수출했고 상품 매매에는 현물 화폐를 주로 사용했지만 당과 일본의 화폐도 사용했다. 이승유의 제왕운기는 발해를 처음 우리 역사로 파악했으며 삼국유사는 발해의 역사를 말갈의 역사로 파악했다. 발해는 당, 일본과 무역했으며 934년 발해 대광현은 고려에 투항했다. 정한국은 발해 멸망 후 유민들이 세운 국가이나 요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신라하대의 혼란과 고려의 성립 과정. 신라는 선덕여왕 때부터 진성여왕 때까지 여러 반란이 일어났으며 해공왕 피살 후 내물왕개가 왕권을 장악했고 진성여왕 시기 견훤이 군사를 일으켰다. 신라 말 진성여왕 시기 애견원은 무진주에서 원종과 애노는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양길은 명주 관할 9년을 공격했다. 원종과 애노의 나는 신라 하대 농민 반란의 시작이었다. 양길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봉기했으며 궁예는 그 위 수하였다. 견훤은 무진주를 점령하고 후백제를 건국했다. 원종, 애노가 사벌주에 서반란을 일으켰고 양길은 부하를 보내 명주 관할 9년을 공격했다. 후삼국시대 전개과정. 900년 후백제 건국, 907년 당멸망, 910년 나주금성 전투, 왕건의 백제후방 점령, 918년 왕건의 고려건국, 태봉관제 계승, 광평성 및 구관등제, 920년 견훤의 대야성함, 락 926년 발해멸망, 927년 견훤의 경주공격, 경혜왕 살해, 927년 대구공산전투, 왕건의 패배, 930년 경산전투 고창전투, 935년 신라멸망, 경순왕 위 고려기구, 936년 1~2천전투 석산전투, 신검패배, 백제멸망. 후삼국시대는 900년 후백제 건국부터 936년 백제멸망까지 전개되었다. 고려는 5대 여러 왕조 및 신라와 교류했고 후백제는 남중국 5월 및 거란과 교류했다. 후삼국시대는 900년 후백제 건국부터 936년 백제멸망까지 전개되었으며 고려는 5대 여러 왕조 및 신라와 후백제는 남중국 5월 및 거란과 외교관계를 맺었다.